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올해도 달랑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선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 듣고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계절, 짙어가는 가을에 사랑과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학 시절 이성 간의 우정이 가능할까라는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 간의 우정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는 쪽이었고요. 사실 그때 활동했던 동아리 여학생과 아직도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좋아한다, 라이크와 사랑한다, 러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대에 대한 호감이라는 공통점은 같다고 하네요.
맞나요? 그렇죠. 라이크나 러브나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 그건 공통점일 것 같네요. 그러면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물론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라이크는 공유할 수 있지만 사랑은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미남 교생 선생님이 실습을 나왔어요. 교생 선생님에 대한 여학생들의 호감도는 120%였죠. 교무실 책상과 수업하는 교단에는 여학생들의 선물과 러브레터가 쌓여갔지요. 꽃병에 꽃은 시간을 다투어 바뀝니다. 연예인들에게 생기는 팬클럽,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학창시절에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죠. 그때를 추억하며 이수미의 여고 시절과 김연숙님의 숨어 우는 바람소리 두 곡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여고 시절 수연이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선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잠자를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리인가 숨어온 바람 속에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을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에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을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속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공유가 가능하면 우정, 공유할 수 없으면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 방법은 산성과 알칼리성을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고나 할까요? 아니라고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교생 선생님에 대한 모든 여학생이 호감을 보이는데 그쳤다면은 라이크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중 한 여학생이 그 교생 선생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라이크는 공유할 수 있는데 사랑은 공유가 안 되고 독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독점해야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요. 혼자 독점하려니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쏘가리 하다 소위 상사병이 난 거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상사병은 누가 고쳐야 하나요? 1960년도 가난했던 농부의 딸로 태어난 오동숙은 겨우 국민학교만 마친 채 서울로 올라와 구로동에 있는 가발 공장에 다녀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아끼고 아끼어 동생들 학비와 어려운 시골 부모님을 도왔어요. 이미 30살이 가까운 노처녀가 된 나이였지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오동숙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거야. 그래서 꿈이었던 국어 선생이 되는 거야.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해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지요.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하자라는 다짐을 하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학원 총각 선생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오동숙은 선생님의 자취방에 찾아가 장례를 약속하며 몸과 마음 그리고 돈까지도 몽땅 선생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가발 공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학원비 조달이 어렵게 되자 오동숙은 부모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야야, 공부는 무슨 공부? 집에 있다가 시집이나 가거라 라는 말에 부모님을 원망하며 서울로 돌아온 그녀에게 친구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청천벽력이었죠. 그가 사랑했던 선생님은 이미 약혼자도 있고 곧 결혼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농락당한 것을 알게 된 오동숙은 복수를 결심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비수를 사서 가슴에 품고 다음날 학원에 갔습니다. 이제는 공부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오동숙은 선생님 가슴에 복수의 비수를 꼽습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죠. 늦가기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살인미수라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랑의 생활수기가 여성 주간지에 실려 당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그녀를 모티브로 하여 영화가 만들어지고 동숙의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으로 시작되는 동숙의 노래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한산도 작사 배경호 작곡 1966년 무명 가수 문주란이 불러 히트했던 노래가 동숙의 노래입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모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님을 따라가고픈 마음이 간마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이 몸 저주받은 운명에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물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잘못된 사랑의 결말이 너무 끔찍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정은 이성 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우리는 관포지교라는 중국의 고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기록되었을까요? 한때 관중과 포수가는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대요. 쉽게 말해 동업을 한 거죠. 우리 주위에 동업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이 동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장사한 돈을 친구 몰래 뒤로 빼돌렸다고 해요. 이에 하인이 포수가에게 이 일을 일러 바쳤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도 포수가는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니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하네요. 사실 포수가는 지방 유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 유복했지만 관중은 가난해서 끼니도 겨우 때울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렇더라도 친구한테 속은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중이 벼슬을 하려다가 3번이나 실패했어도 포수가는 타박하지 않았어요. 관중에게 말하길, 자네는 아직 시운을 타지 못한 것뿐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 친구는 이번에는 운이 없었을 뿐이네 라고 친구를 두둔했다고 하네요. 관중과 포수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관중은 항상 맨 뒤에 섰고 싸우면서도 3번이나 패주하여 도망을 쳤대요. 모두가 관중을 비난할 때도 포수가는 관중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있네. 관중이 죽으면 그분을 누가 돌보겠나? 라고 친구를 옹호해 주었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은 관중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로구나 라고 했다고 하죠. 훗날 관중과 포수가가 각각 모시는 주군이 서로 적이 되어 싸웠고 결국 포수가의 주군이 승리하여 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는 주군을 설득해서 관중을 제상으로 삼게 했고 제나라는 열국의 패자로 발돋움했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보통 친구 사이 같으면 금이 가고 원수가 될 법하잖아요. 관중의 부족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응원해 준 포수가야말로 우정의 표본이라고 할 만하겠죠. 세기적 우정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세기적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은 불구대천의 정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시대에 오늘날의 팔레스틴의 전신인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장군이 버티고 있어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전의를 잃어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존망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딱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말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요.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양을 습격하는 일이 종종 있어 물맷돌로 맹수들의 습격을 막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답니다. 백발백중의 솜씨로 괴물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앞에 놓인 조국을 구했으니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적군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은 10,000명이라는 뜻이니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기가 왕보다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만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자동적으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세자가 자신의 정적이기도 한 다윗을 도와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우정, 정말 부럽지 않나요? 조용필의 친구여 듣고 가겠습니다.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유안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내용입니다.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의 사귐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초와 난초는 둘 다 향기로운 꽃으로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깨끗하며 두터운 벗 사이의 사귐을 일컫는데 명심보감 교우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내용이 길어 중간을 약간 생략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안진.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혼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무엇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중약.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 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어때요?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낙엽을 밟으며 이 가을을 지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을 함께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메조 소프라노 백남옥님의 이별의 노래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조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